관한 결과 공유의 자리를 같이 하게 됐고요. 원래는 좀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시고 시민분들도 이용하시면서 북캠핑도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태가 조금 심각해져가지고 저희가 사적 모임 기준으로 좀 낮춰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저희 오늘 여기서 했었던 전시나 영상 자료들은 커먼드 필드에다가 전시를 옮겨서 다른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들이나 이 자료들 오늘 이제 하나씩 혹시 받으셨나요? 자료들 활동 기록을 했었던 아카이브 자료들이랑 영상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공개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이 꿈마루 도서관에서 했었던 실험에 이해관계자분들과 이제 같이 들었으면 하는 분들을 모두 좀 모시는 자리로 했고요. 간단하게 오신 분들 소개 한번 하고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원장님부터 그 자리를 일단 정해주시면 꿈마루 도서관 관장으로 있고요. 이번 리빙랩에 팀장을 맡아서 실험을 했었던 김동윤입니다. 꼭 자기소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앉은 자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춘천시 의원 이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단체 이거에 대해서 입사 대표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춘천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민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빙랩 찾아간 도서관 팀원으로 진행했던 최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춘천사회복지센터 최상희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제 와주신 분들과 제 진행은 일단 꿈마루 도서관에서 어떤 리빙의 실험을 했는지 과정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발제를 작은 도서관 협회 회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대신 발제문을 이제 관장님께서 좀 읽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꿈마루 도서관의 이 실험들이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지 좀 토론을 하면서 좀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팀장님이셨던 김정은 관장님의 결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되나요? 여기? 네. 넘어가면 되나요? 네. 미리 캔버스를 만든 거라서 이게 좀 뷰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소셜 리빙랩 도서관이 내 곁으로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북캠핑 리빙랩 실험을 했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의 필요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아이 혼자 도서관에 갈 수 있다, 친구와 책을 본다, 시간을 적게 들여도 되니 가족과 또 쉽게 간다, 집에서 다 보이니 안심이 된다. 사실 집에서 다 보이거든요. 네. 차량 이동이 어렵다면 버스로 갈 만한 도서관이 거의 없어요. 여기 지리적 위치가 그래요. 2년 동안 코로나로 도서관에 간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실험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저희는 작은 도서관 있는 아파트라서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협회도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이 태교동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못 느껴요. 그게 굳이 필요해? 근데 그 이외의 모든 아파트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이거 필요합니다. 춘천의 아파트가 1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도서관이 시립 기준으로 등록된 도서관이 16곳인가 5곳 그 정도밖에 없어요. 되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버스로 이동할 수 없으면 도서관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코로나로 도서관에 간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도서관에 잘 가지 않는 이유 1위로 집에서 멀어서 33.9%가 나왔고요. 학생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점 도서관 사전 가기가 29.5%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대로가 아니고요. 저기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차관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불편한 점을 풀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장 답사, 이 리빙랩
도서관 내 곁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1단계로 현장 답사 및 모든 단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하기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 답사는 작은 도서관, 도서관에 걸어가기 힘든 곳,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없는 곳, 그리고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우대 LH 아파트하고 롯데 이메리츠 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라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과 관리주단을 만나서 허락을 받았고 이제 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1단계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2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그 일을 딱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해서 이건 산호현대 아파트 저희 아파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2단계 설문조사 어떻게 직접 사람하고 만나서 말을 꺼내야 되는지, 3단계 도서관을 직접 이제 바깥에다 세팅해놓고 하는 것, 4단계 북캠핑 연습인데 캠핑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펼치고 하는 걸 연습을 해봤어요. 하면서 참 많이 웃기도 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연습을 하게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완점들을 취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실험에 도입을 했습니다. 2단계는 이제 설문조사 실험입니다. 대상은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및 학부모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다 하기는 했습니다. 2단계 설문조사의 목표는 뭐냐면 심리적 접근성이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입니다. 즉 도서관이 거리가 멀긴 하지만 다 그 먼 거리에 있는 도서관들이 사람들을 알면 마음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심리적 접근성을 줄이는 이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유효한가 이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서관은 얼마나 도서관 이용에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요. 설문조사는 75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도서관에 얼마나 자주 이용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월 1, 2회가 가장 많았고 1등이에요. 67%.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가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다와 멀다가 합해서 56%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도서관 이용률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거리라는 말도 되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도서관을 이 사람들은 보통 한 월 1, 2회 정도 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없고 멀어서 가기가 힘들어하는구나 거리가 가장 큰 불편한 점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도서관 이용의 장애물 1위는 무엇인가? 멀다가 48%. 심리적 접근성을 해결해도 도서관에 가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거리. 코로나로 2년 동안 도서관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계산이 필요한 건 도서관이 가까웠으면 딱딱한 분위기와 거리,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답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도서관이 가기 힘들고 그리고 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심리적 접근성만 해결해서는 정말 차가 있거나 뭐 여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도서관을 갈 수 있지 그게 아닌 사람들은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서는 그러면 반대로 물리적인 접근성 즉 이 거리를 줄여주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이거를 실험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3-1단계, 3-2단계 두 개를 나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이제 찾아가는 도서관을 해봤던 거고요. 그 이름을 공원도서관이라고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도서관이 집 앞으로 찾아간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을 수정합니다. 도서관이 아파트 공원에 찾아감으로 물리적 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상자들은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할까 그리고 도서관 이용의 불편한 점은 뭘까를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건 계속했어요. 설문조사는 이곳에 도서관이 있다면 자주 갈 마음이 있다. 자주 갈 마음이 있나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68%가 응답을 해주셨고요.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 점 40%가 1위였는데요. 가기 쉽다. 그리고 2위가 22% 자주 간다 였습니다. 도서관의 나쁜 점 36%가 공원 도서관의 나쁜 점 36%가 비가 올 때 이용 불가의 1위였습니다.
공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1위부터 3위까지가 24% 이벤트, 21% 프로그램, 17% 오픈했어. 왜냐하면 저희가 이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물리적인 접근성만 해결하려고 그냥 갔을 때 이러한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공원 도서관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월 1, 2회 가던 아이들이 집 앞이니까는 와서 들리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학원차 기다리면 책을 보고, 놀이터 가다가 책을 보고, 도서관을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해서 가기 싫다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학원차 기다리는데 책을 읽게 돼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라고 답변이 있었고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든 놀이터에서든 핸드폰을 하는데 여기서는 책을 보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학원을 가려고 기다리다가 그냥 원래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잠깐의 시간에도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학원차가 오면은 그거 보고서 타고 가고, 또 집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도 이제 책을 보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곳에서 했는데 이곳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다가 책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오지 않았으면은 이번 주에는 지금 이렇게 도서관 한 번 더 가는 이런 시간이 기회가 안 생겼을 텐데 왔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도서관에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해서 가기 싫다는 답변, 이거 어른 답변입니다. 어른들도 차가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3-2단계에서는 저희가 똑같은 이제 물리적 접근성을 해결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심화시켜서 그러면 도서관을 통해서 계속 같은 주민들이 만나는데 이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찾아가는 공원 도서관은 주민 또는 친구와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찾아가는 공원 도서관은 이곳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찾아가는 공원 도서관이 생겼으면 무엇일까? 이동 도서관이 사라진 이유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2단계 똑같은 물리적 접근성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될까? 1등 31%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면 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거는 어떻게 보는 거죠? 지금 10분 지난 건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도서관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가게 된다. 매우 그렇다가 82%. 이 아파트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그렇다가 80%. 이곳에 도서관이 주기적으로 온다면 13%는 친구와 만날 수 있다. 13%는 갈 곳이 생긴다. 39%는 책을 더 본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안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가까이 오면 책을 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응답들을 해주셨습니다. 몇십 년 만에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독서를 하는 아이 보십니까? 되게 추웠었어요. 이때 엄청 추웠는데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1시간 넘게 아이스크림 먹고 책을 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거기에 누워서 책을 보더라고요. 우린 추워서 막 떨고 있는데 아빠가 읽어주는 책 이야기 추위도 막을 수 없다. 이 아빠 추운데 지금 잠바를 안 입고 와가지고 자기 잠바 애들 덮어주고 그러면서도 막 떨면서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어두워져도 조금이라도 책을 더 보려고 모인 사람들. 여기는 이제 롯데이메스인데 여기 평일날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후 늦게 저희 설사일 마감 때쯤에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도 막 와요.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하는데 라고 했더니 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라이트 핀 거 보이시죠? 이분들 가시기 전에 빨리 조금만 더 보고 가자 하면서 부모님이 막 아이들 이렇게 도서관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책이 못 만나 있구나. 이런 아이들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저희가 그러면 심리적인 접근성, 물리적인 접근성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주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실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접근성만 해결하니까 주변을 배려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장이 낯설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책에 힘이 좀 적은 아이들은 뭐 귀찮고 그 배려하는 아이들을 끌어당겨주고 싶은데 우리가 물리적인 접근성 해결만 하게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리적인 접근성, 즉 찾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심리적인 접근성을 해결해 주셔서 마음의 거리를 줄여주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4-1단계는 일단은 다른 거 다 안 하고 심리적인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캠핑 열람 데코, 즉 이 열람 공간을 캠핑장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찾아가는 공원 도서관에 낯설어서 다가오지 못하는 아이들, 책에 흥미가 적은 아이, 이들이 좀 더 쉽게 책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까? 찾아가는 도서관 플러스 마음의 거리를 줄여줄 수 있다면 이동 도서관의 새로운 변신. 많은 이들의 관심이 큰 캠핑을 도서관과 연결해봤다. 북캠핑 열람 데코를 통해 캠핑 장소의 독서를 즐겨보자.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북캠핑을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캠핑 자체가 이렇게 꾸며놓고 했어요.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81%가 없다. 북캠핑을 체험한 느낌은 22%가 1등인데 재미있다. 20%가 2등인데 또 오고 싶다. 캠핑 독서 장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36%가 1등인데요. 더 오고 싶게 만든다. 35%가 2등인데요. 있으니까 더 재미있다. 책은 있는데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다, 더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책을 안 보는 이유는 보면 좋은 건 아는데 힘드니까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재밌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책이 재밌다는 것을 심어주면 이게 또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또 갖게 될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그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우와 텐트다 이러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팍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빠가 책 좀 읽어주려고 하는데 일어나 볼래 그랬더니 아빠 잠깐만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 담요 깔려있는 거기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텐트 속에 뛰어들어가 엎드려 있는 아이, 자녀가 독서하는 모습을 열심히 사진 찍는 부모.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또 사진이 또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은 열심히 찍고 아이들은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이걸 또 이렇게 이걸 보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학원차 기다리는 아이들 중에 또 텐트가 있어서 머물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았다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캠핑 열람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 책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근데 저희는 몰랐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실험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건데 정말 안 가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막 많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안 가는데 사람들이 또 오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그 날씨 탓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공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구나, 오래 머문다라는 것들을 느꼈고요. 또 해먹이 어린아이를 누이고 흔들면서 책을 읽어주는 아빠, 이렇게 흔들면서 책을 읽어주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잠듭니다. 근데 이 아빠가 계속 책을 읽어줘요. 깰까봐. 이 아이는 어떤 꿈을 꿀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캠핑 공간을 해놓으니까 아늑하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그러면서 오래 머무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2단계는 그러면 이제 열람 데코를 없애고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하면 어떨까? 그것도 이제 심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거리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캘리그래피, 책놀이, 책 인형극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열람 대출 서비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는데 문화 프로그램이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이퍼북의 확장형으로 책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바꿔주고 책에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찾아가는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74.5% 없다.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나? 64% 없다.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당연히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참여한 적이 없대요. 64%가. 그래서 생각보다 수치가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더 가고 싶게 만드는 74%가 매우 그렇다. 1등이거든요.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서 책을 더 재미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 너무 신기했고요. 책 인형을 언제 하나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고 한 3분 후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팅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거리두기 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게 터지면은 볼 수 있는 각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모이자니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이거 열체크 잘하고 그 마스크 착용하는 거 여기 집중하자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책 인형극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형을 통해서 각색을 해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책 읽어주기는 힘들고
아이들 어떻게 또 흥미 없는 아이들 어떻게 좀 책에 있는 내용을 알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국공립도서관에서 책을 한 10권을 빌려왔는데 그날 근데 또 저희 이거 하는 날 와가지고 또 빌려갔더라고요. 그 책도 보고 그 모습을 보고선 야 이게 10권을 빌렸다는 거는 10권이 한 개니까 그거밖에 못 빌린 거고 근데 걸어서 갔다 왔대요. 먼 거리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는 또 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집 앞에서 이런 독서 문화를 누리다니 더 자주 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람대포는 오래 머물게 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둘을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확인해 봤습니다. 4가지 3단계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접근성에 있어서 문화 프로그램하고 열람대포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 사자감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좋게 해줬다면 이제 캠핑 열람대포와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보기로 했다. 캘리그래피는 그립톡을 이번에 했었고요. 매번 다른 걸 했습니다. 캐리커처, 책놀이, 책 인형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전거 타고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책을 봅니다. 그러다가 놀이터에서 그네도 타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자전거 타고 사라집니다. 이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책이 놀이네? 뭐 이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책이 일상이 될 수 있지? 이걸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아파트에서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이 놀이가 될 수 있고 책이 일상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캠핑 데코 플러스 프로그램을 하니까 어떤가요? 54%가 1등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함 25% 2등인데 책이 더 재미있음. 북캠핑 느낌은 어떤가요? 29%가 1등인데요. 재미 25% 2등 또 오고 싶다 24% 3등 흥미롭다. 나에게 있어서 북캠핑이란 49% 1등 재미 26% 새로움. 책 읽는 게 좋은 건 알지만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즐겁고 좋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 앞에서의 행복을 찾은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동화도 읽어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즐거웠다. 계속 오세요. 더 빨리 올 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학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원 때문에 더 빨리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 오는 거예요. 항상 끝날 때.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해서 다음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랑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북캠핑에서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또 해봤어요. 아기를 안고 있어서 첫째가 원하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힘들었는데 친절하게 직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용 책 읽어주기, 캐리커처 따뜻한 느낌이고 다채로운 체험도 좋았어요. 책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 쉽고 또 집중해서 잘 참여할 수 있는 공감들이 기억에 남아요. 북캠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아예 읽던 아이들이 책을 보내요. 주제가 좋아요. 책을 가까운 곳에서 빌려볼 수 있다. 텐트 안에서 책 읽기, 책 보는 즐거움, 책을 많이 읽게 될 것 같다. 캠핑의 느낌을 가지는 편안하고 즐거운 책에 대한 접근, 친구랑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확실히 이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래 머물고 이게 같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4단계에서는 이제 최종형으로 그냥 했던 걸 다 하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봤어요. 뭘 추가해봤냐면 이것도 심리적인 접근성 해결을 위한 건데요. 그냥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을 섭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네,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주제가 환경인 만큼 환경에 대한 책도 보고 쓰레기 줄이는 실천도 해보고 이걸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모아 챌린지를 섭외를 해서 왔어요. 모아 챌린지는 춘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하는 팀입니다. 이 팀이 감사하게도 와주셔서 자원봉사를 협력해 주셨습니다. 캠핑 열람은 더 오래 머물고 프로그램은 더 많이 모인다에 공감하나요? 84%가 매우 그렇다. 북캠핑의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32% 재미, 24% 독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더 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었고요. 이분들이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책을 보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38% 색다르다. 20% 책을 더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책을 본 거를 실제로 이제 해보는 이런 캠페인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요? 또 오면 안 돼요? 울먹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가슴이 저렸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막막했었습니다.
성인들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새 정이 들었나 봅니다. 책과 사람이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와 바쁜 부모에겐 아이 혼자서도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북캠핑에서 도움을 줄 말이 있다면 하고 물어봤더니 좋은 일 하시네요. 그동안 아이에게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이른 계절이 시작되었으면 보다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북캠핑 많이 해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앞에서 재미있는 행사와 좋은 책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북캠핑장에서 이거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말합니다. 마지막인데 저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캐리커처 선생님 지금 가셔야 돼서 지금도 늦었어. 아이가 하는 말이 저 학원 끝나자마자 온 거란 말이에요. 더 빨리 올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얘기는 책 볼 때도 그랬어요. 야 이거 늦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읽었던 이야기. 선생님 오늘 정말 마지막이에요? 왜요? 또 오면 안 돼요? 이런 간절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보통의 아파트 안에 도서관 공간이 있는데 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 북캠핑이 우리 팀에게 가져다준 의미, 사라져가는 이동 도서관. 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북캠핑 설문조사. 왜 이동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 같은가? 1등, 홍보 부족 37%. 순위를 알아서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서의 질에 대해서는 3%. 도서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별로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무는 시간 부족 17%. 대상지 선정 미흡 3%.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사람도 이제 이 참여 계산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열람 장소 부족 20%. 그리고 독서 인식 부족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이 느끼는 이유는 홍보와 열람 장소 부족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 도서관이 새로운 변신으로 부활할 수는 없을까? 이번 실험의 의미와 검증된 것. 초등학교 아이와 부모의 책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실제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매우 어려웠다. 북캠핑은 도서관의 실제 거리와 마음의 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진짜 사회 속의 문제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공간만 법으로 규정해 놓고 지원은 없어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캠핑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작은 도서관 설립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보았다. 이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시간이 다 됐는데 팀원들의 이야기만 읽으면 끝나요. 이것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춘천에 160개의 아파트 중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은 16곳밖에 없습니다. 시립 등록 기준. 차를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은 도서관이 멀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죠. 북캠핑을 통한 찾아가는 도서관이 춘천에서 어떤 모양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마음을 남겼고요. 팀원들 간에 손도 잘 맞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더욱 보람되었습니다. 추위와 코로나와 나중에 미세먼지와 비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외 사는 거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코로나로 도서관에 갈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파트에 도서관이 왔었다며 우리 아이는 책을 안 보는데 아파트에 찾아온 도서관에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책도 빌려왔어. 정말 고맙더라고.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전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많은 분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은 홍보보다 날씨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홍보보다 날씨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 도서관은 사라졌고 찾아가는 도서관의 필요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회의 문제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만 법으로 규정해놨고 실제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정말 공간만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다음 회차 때문에 네. 끝까지 좀 주시다. 알겠습니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마디만 해주고 계시면 한마디. 제가 지금 너무 지금 2시까지 들어오고 가야 돼서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사실 시에 그 풍마루 도서관에 대한 그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산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캠핑을 이용해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 사회 여러 유관기관에서 더 많이 하신다면 관장님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내용이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만 좀 더 지금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그 작은도서관 협회 회장님이 좀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이게 주제 내용은 이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이유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 대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의원님과 한 번 더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 김은성 의원님 그분 이제 아까 전화가 왔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그 내용 그거를 다 이미지 21개의 이미지인데 보내드릴까요? 좀 보내달래요. 보냈어요. 문자로 주주주주주 올라가게. 그랬더니 다 봤다 그러면서 답변도 이렇게 딱 달아주신다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월달에 한번 다시 만나자고 찾아올 거래요. 그래서 만나서 뭐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까 그 하신 말씀처럼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모르셨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왜 필요할까? 요 발제는 작은 도서관이 아름답다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라는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글이에요. 작은 도서관은 좀 붙여쓰게 되었습니다. 명칭이 고유 명칭이 됐어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은 작가와 도서관이 합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다. 근데 이게 규정에서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쓰게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은 지금 기준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만은 일단 이 기준에 돼야지만 시에서 그 허가를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도 수혜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주민들 또는 자원봉사자들 또는 이제 기부자들 뭐 이렇게 있는 거 맞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맞는데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일단은 가장 큰 게 책문화, 책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책 자체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고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 한 말인데 그분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도시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고 한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 그 도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 도서관이 국공립도서관과는 다르게 작은 도서관은 지역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요, 지역 깊숙이 이 접근성 좋은 곳에 밀접되어 있어서 거기서 책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민들이 거기 모이잖아요. 사랑방 역할 또는 공동체 모임의 중심인 장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평생 학습관은 아니지만 그런 평생 교육들도 거기서 실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좀 지역과 밀접된 곳에서 뭔가 배우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맡길 데가 없잖아요. 안심하고. 근데 학교 돌봄인 사람들도 이제 뭐 늦어지거나 이런 맡길 데가 없는데 도서관에 맡기고 좀 늦게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는 엄마 아빠 지금 없으니까 너 도서관에 가 있어. 뭐 이런 일들도 있어서 돌봄 기능 역할까지. 그래서 요약하면 책,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돌봄, 그다음에 문학 프로그램 이 네 가지 역할들을 작은 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나 그런 이 작은 도서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곳이죠. 저희 아파트도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주민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춘천 작은 도서관 현황 짜자자잔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개만 짚어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거의 다 태교동에 다 있고요. 태교동에 거의 다 있고 저희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저기 장합 해운채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 이번에 하나 생겼어요. 하나가 생겼고 그리고 수청동에 2개 있고 생활도서관은 저기 명동 쪽에 중앙동 쪽에 하나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체계종이 있습니다. 작은 공문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차이, 걸어서 10분 거리, 10분도 안 걸리죠 사실은. 걸어서 10분 거리, 접근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공간적 개방, 심리적인 자유로움. 이게 뭐냐면 개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개방에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출전심이라면 이것도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은 도서관과 공원 도서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무슨 공문이 올해 왔었냐면 그 성교육책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성교육책, 1학년 아이들 그 교육책이 있는데 이거를 학교마다 다 보급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청문회 때 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퇴출해라. 책을 다 빼놨어요. 그러면서 작은 도서관에서 공무원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책 빼라고. 저희 안 뺐습니다. 근데 국공립은 다 빼야 돼요. 왜냐면 국공립이니까. 아니면은 이제 징계받아요. 근데 저희는 사설이기 때문에 안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옛날부터 작은 도서관이 처음에 시작될 때가 정부의 그 공민의 편차에 대해서 항쟁하려고 생긴 거예요. 시민운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정부를 공유할 수 있고 알 권리를 보장해주자. 그래서 시작된 게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당책과 상관없이 주민이 원한다면 어떤 정보도 어떤 책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작은 도서관이 큰 차이입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책이나 또는 모든 그런 회전하는 것들이 지원이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민의 필요에 응답해주는 응답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런 곳이 작은 도서관이라서 공문 도서관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의 어려운 점, 아마 이거는 이제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입대위원회에서 관심이 없으면 아니면 반대를 하면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만들어 놨다가 그때 운영위원들 다 이사 가잖아요. 이렇게. 다 이사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보통 아파트가 오래되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또 가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쓸데없이 그거 만들어놔서 없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협회에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어르신 프로그램도 많이 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야 전 연령대가 아우르는 작은 도서관이 돼야 주민들이 좋아하지. 특정 사람들만 해주면 좋아하겠냐. 그리고 해보면 알겠지만 다 오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그리고 자원봉사와 운영이 부족.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요. 지금도 500세대인가요? 지금은 300세대로 바뀌었어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작은 도서가 이 도서 문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거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그것만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지원이나 또는 뭐 협조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간담회 때 올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사실은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저는 얘기하면서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지원을 해주고 해주면 아파트에다가 시에서 어드밴티지를 뭔가 줄 수 있으면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있지? 그래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당연히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춘천자금도서관협회에서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공간만 있지 그거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시에서나 또는 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도 없죠. 자원봉사 요즘에 누가 합니까? 내가 일하면 돈으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운영할 돈도 없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작은 도서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북캠핑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맞벌이 시대가 되면서 스트레스 많은 시대라는 건 뭐냐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불안함도 생깁니다.
맡기고 또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을 주고 싶고 뭐 애들도 책을 더 보고 해주고 싶고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 비전이 필요한 시대.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뭔가 비전을 품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는 새로운 어떤 그런 지식 축적이나 새로운 지적 경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공문제가 강화가 필요한 시대, 돌봄이 필요한 시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이 아파트가 원래 좀 옛날에는 되게 삭막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거를 깨기 위해서 말공문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작은 도서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라는 거죠, 만들기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곳이 아니라 더욱 높은 차원의 문화 공간으로 진보한다. 기본적인 자료 제공에서 다양한 문화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도서관은 만나고 체험하고 배우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창조하는 공간이다. 도서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이 가스통 바슈나르라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캠핑은 제 개인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시나 어떤 그런 데서 지원해줘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뭐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 좋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민 자발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노하우들을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캠핑이 옛날에 이동도서관 그냥 가서 책만 대출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북캠핑이 찾아가서 거기서 있어줌으로 이런 것까지도 아우르면서 공동체 활성화나 또는 그곳에 작은 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뭐 100% 생긴다고 말은 못하지만 마중물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 또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이동도서관의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동도서관이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좀 더 큰 역할로 이렇게 좀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한 1시간 가까이 이제 좀 발표하셨는데 토론을 해보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의자를 좀 둥그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분인가? 한 10분 정도 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한다고 공프로를 가져왔는데 메모리 카드가 없네요. 네. 그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이 토론의 주제는 그 꿈마루 도서관에서 했었던 이 북캠핑이 앞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그리고 이제 협력하기 위한 방법들 같이 토론해보고 저희가 하던 뭐 다른 새로운 주체가 생기던 그 전달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좀 자유롭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늦게 오셔가지고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네. 네. 여기 2단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우두동에서 실험할 때 공간 협조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홍보도 해주셔가지고 좀 잘 됐었거든요. 그런 도움을 도움을 주셨던 수장님입니다. 그럼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제를 던지면서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아니면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분이 먼저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지금 많이 막 퉁퉁퉁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 관장님이 처음 찾아오셔갖고 리빙랩이라는 걸 말씀하셨을 때 되게 생소하죠. 보통은 리빙랩이 뭐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생활 속에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같이 서로 이제 참여하면서 어떤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그냥 관장님이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는 거 일단은 그날 첫날 엄청 추웠거든요. 진짜 몇십 년 아, 만에 그날- 그렇죠? 근데 내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다들 진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사무실 전화해서 날로 갔다가 날로 갔다가 놓고 그래서 이제 뭐 입주민들이 보기 안쓰러우니까 뭐 핫팩도 갖다 주시고 뭐 보고 맞아요. 갖고 나오고 나도 이제 차를 끓여갖고 나와요. 나눠서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그런 우리 아파트가 이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대상으로 선정이 돼갖고 또 아주 유의미한 그런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관장님께 감사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희생 모든 게 지금 그래요. 공동체 아파트 뭐 공동체 활성화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를 하는데 너무 그 몇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없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그 이번에 이제 이 행사는 예전에도 물론 뭐 이동버스라는 그런 도서관사가 아파트를 방문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아파트에 버스가 들어와서 관리소에서 지금부터 뭐 2시간 동안 버스가 뭐 어디 정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책 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딱 기사분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뭐 자꾸 다양하지가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외면을 하게 된 거고 내가 볼 때 자연이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몇년 전에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나는 뭐 그런 거 버스가 와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굿캠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재밌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진짜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좋아서 하시죠. 그러니까 참여율이 당연히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든지 간에 지속적인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있어서는 무조건 재밌어요. 거기 가서 즐겁고 뭔가 내가 얻어오는 게 있고 이래야지 아무것도 이게 없으면은 당연히 갈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어려운 중에도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우리 이런 그런 거를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가분들한테 사실 뭐 이게 아파트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진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웃 사촌이 아니에요. 이웃 왼수예요. 이축 뛰죠. 집에 들어가면 이축을 뛰죠. 나가면 차 엉망으로 내놓죠. 이게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라 그래서 이웃 사촌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파트는 진짜 이웃 왼수같이 살인 사건도 많이 나잖아요. 최근에도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왼수인 거예요. 사촌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확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게 그나마 어떤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우리가 알면 사랑한다 항상 알면 사랑하고 모르면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알면 서로 조금 조심하고 이해를 해요. 얼굴 안에서 서로 그러면 근데 이게 아파트가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은 결국은 우리 내가 사는 나라, 우리 애향심 이런 것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접근을 해갖고 그런 활동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진짜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떤 지자체에 시장님이라든가 누군가 이렇게 그런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
적극적으로 고민해요.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봉사만 한다는 게 내가 뭐 1, 2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는 이제 하기가 원동력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하잖아. 그렇죠? 그걸 통해서 단순히 정신적인 불안, 뭐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가장 나는 불만스럽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에서 내가 관장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진짜 너무 헌신적이신 거예요.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분들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너무 진짜 그런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보충 할게요. 하나는 저희 아파트도 자원도서관을 만들게 된 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원수? 네, 그것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저희도 자원도서관을 한 2번 정도 이제 투표하고 막 했었대요. 초반에 무산됐었대요. 무산되다가 이제 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든 게 어쨌든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해, 주차 제대로 안 해, 층간소음 때문에 싸워. 근데 자꾸 만나고 알면은 이해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아는 사람, 도서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 불문율인데 서로 이제 배려를 해줘요. 그런 게 실제로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역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춘천 시립도서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원도서관이 그 지원금을 이제 자원도서관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자원활동가비가 있어요. 자원활동가비를 주는 그 액수가 얼마냐면 근데 이것도 관장은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원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뭐 돈벌이하고 그걸 월급 받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다못해 뭐 기름값 뭐 이렇게 또는 뭐 만나는 사람 회의하거나 이때 뭐 회의비도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이라도 된다면 이 사람들이 자원활동할 때 좀 도움을 받을 텐데 이제 실상은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공간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좀 어려움이다.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쪽을 지금 도서관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소를 해야 되는데 개관이라고 그러죠. 해야 네, 되는데 지금 저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와서 좀 자원봉사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입대하고 관리사무소만으로는 정말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저희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운영의 주체가 관리사무소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안 돼요. 그렇죠. 생각이 입주민들 것 같아요. 결국 그리고 저도 자원봉사잖아요. 처음에 저희 할 때 민원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끼리는 자원봉사하면서 이런 민원을 받나? 근데 이러다가 전략을 바꿨어요. 민원 들은 사람들은 오잖아요. 막 따져요. 그러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들어오시면 그 의견 같이 반영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민원이 없어지는 건 좋은데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전에 제가 했던 방법하고 좀 비슷한 면입니다. 근데 잠깐 여담입니다만 저도 이제 중인 가운데 어떤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분 얘기 이제 기록하면서 이렇게 단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내년 언제 입주자 대표 선출을 통일을 선거인데 좀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그 다음에 안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이 제기하기는 쉽지만 그걸 또 이렇게 책임지고 이어서 나가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운채 아파트 이번에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그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이제 아주 가까운 돌봄이라고 코로나 심각했을 때 아이들 돌보는 그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해운채가 아직 도서관 인가를 안 받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도서관 인가는 아닌데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돌봄 사업을 그 팀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해오셨던 분들도
이제 도서관 인가를 이제 주민분들 필요하다고 하고 막 이러시는데 이게 실제 이제 할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서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막 말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저 공간을 이용해서 해보면 사람들 이용이나 이런 건 또 많고 막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 하기도 어렵고 이런 되게 애매한 상황이셨는데 이제 돌봄 사업도 하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저기 공간을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또 주민분들이 저 공간을 뭔가 여기 안에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기 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리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이제 공간이 근데 계속 우리 아파트에 꼭 필요한 공간이 되게 많은데 공간을 저렇게 비워두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아파트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라서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보는 지금 당장 뭐 도서관이 되고 막 이렇진 않더라도 공간 활용이나 저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냥 외부인에서 있는데 저런 공간을 그러면 좀 써보거나 그렇게 하려면은 외부 지원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말고는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럼 근데 이제 애초에 저기는 이제 도서관으로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도서관으로 해갖고 승인이 난 공간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걸로 이용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가 애초에 뭐 도서관으로 승인받은 건데 왜 뭐 딴 거를 이용?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에 행사하면서 우리가 도서관을 만약 이제 이렇게 개관을 해서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 찾아가는 도서관이 꼭 도서관이 없는 데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그런 건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여기서도 이렇게 행사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갖고 어떤 그 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거나 네, 협력하거나 활성화하거나 네, 네. 기폭제 발달할 수 있는. 네, 이렇게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행사죠. 네. 좀 이 북캠핑 자체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저는 느껴졌었던 네. 게 안 해봤었는데 이제 필요성 같은 거 다 들어보면 너무 필요하지. 이 가든 도서관 정말 중요한 거라고 가르치고 근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나와 보고서 느끼고 다음번에 우리 아파트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시작을 할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장님 통해서 듣긴 했지만 저희 우두 LH 2단지에서도 도서관 관련해서 투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다고 듣긴 들었어요. 투표 결과 어떻게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개관 준비를 위해서 그 춘천시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관내 대출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또 여기가 이제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용하려면은 주민 동의가 필요해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좀 약간 의견이 반반씩 나뉘어서 과반수는 못 얻었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등록은 조금 이제 보류하고 우선은 뭐 저희 이주아 대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원래 도서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게나마 이제 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활성화시키면은 언젠가는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 꿈마루 도서관이 저희한테 좋은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북캠핑도 추운 날 계절에 여기 시작하셔갖고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이상하게 그 서울에도 몇 번 갔다 오고 인천에도 몇 번 갔다 오라고 여기 행사를 좀 못 왔어요. 이상하게 10월, 11월 달에 그런 여기저기 좀 다녀야 될 개인 일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직원들 통해서랑 이제 업무 보고는 받고 있었고 이제 직원들한테 사진도 좀 찍어서 제출해달라 그랬고 이번 이제 성과 공유에도 주민들 참여 좀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문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장님이 그 이제 시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규모로 한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안 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조용욱 회장님께서 주민들이 퇴근 후에는 이웃 원수라고 하셨는데
다들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시고 좋은 분들이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개성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찰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찰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역할들 정말 잘해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서로 딱딱한 물건들 완충제로 이제 뭐 떡국이라고 하나요? 뭐 에어쿠션 그런 거 이제 선물 상자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 막아주고 원래 가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듯이 여기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훌륭한 일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고요. 저희 우드 이단지에서도 이제 그런 자원봉사 마련이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하신 것 많이 이렇게 칭찬도 드리고요. 저희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담이기도 한데 그 장항리에 거기 도서관이 생겼잖아요.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그 도서관 생긴 아파트 그 옆 아파트 앞에 아파트죠 길 건너. 원래 거기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도 열심히 뭐 이거 사업 따가지고 저거 사업 따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하고 관리소하고 입대하고 이게 이제 합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하고 근데 뒤늦게 시작한 저기는 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무슨 거 선정이 된 거죠? LH 뭐 무슨 평가 뭘 했었대요. 그거 선정이 돼가지고. 인디 아파트는 네. 공동 대학성화 평가 사업을 해요. 거기는 평가는 거기 임대 아파트였던 거예요? LH에서. LH에서. 그래서 그 선정돼가지고 그 자원으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등록하고 아직은 이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가 있지 않으면 참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저희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이제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도 하실 거고 그래서 준비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좀 개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팀에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우드 LH가 너무 저희 이제 프로젝트를 또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되게 고마우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었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실 주민분들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더 많이 참여하시게 되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이제 그 도서 구입이 된 게 있어요. 몇 건이지? 약 100건 정도. 네, 100건 정도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우대대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공간 안에서 좀 시작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보조금 사업이라 이제 그거를 여기 그래서 무상 임대로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하자 저희끼리는 좀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중물이 왜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아니, 저도 갖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LH가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라도?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상징으로 있게 되면 사람들이 더 관심도 갖게 되고 시작할 수 있어서 좀 우두동에서 좀 이런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분들이 같이 하는 이런 도서관의 작은 도서관의 의미들이 좀 생기려면은 사례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 산흥동에 대표님이긴 하지만 요 동네에 좀 이렇게 좀 본받을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지기 위한 좀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얘기들을 나눠서 물론 이제 원장님 출연했다고 하면 저희가 아직 나눠서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게 단순히 주는 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 기증으로. 네 무상 임대로만 근데 이게 임대했는데 책이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최소입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계속 무상 임대를 계속 쓰시는. 앞으로 계속 연락하시죠. 저희 태소장님한테 입장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책장이 있더라고요.
어떤 네, 거요? 다양한 그런 다양한 리빙맵 사업. 아, 리빙맵이요? 네. 선정이 돼야지 내년에 선정이 내년에 되셔야 하려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도서관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해서 내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떨어지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선정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내년에 우주엘리치에서 저희 리빙을 하셔서 다른 버전을 만들어도 아파트를 다른 버전, 네. 아파트나 입주민 자체에서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뭐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원장님이 도와주시면 또 보이죠. 그거 해보시겠다가 하면 뭐 장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2차를 아니 근데 저희는 이게 흐름이 끊길까봐 그게 항상 조금 왜냐하면 경험이 기억이 있었을 때 뭔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경험이 이제 희미해질 때쯤 뭔가 시작하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긴 혹시 해서 저런 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북캠핑을 했잖아요. 네. 이제 내년에 여기서 이제 도서관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또 그거랑 이쪽에 뭐 이제 그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그 실험으로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리빙의 실험을 이제 요거 바탕으로 이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걸 요거 바탕으로 이제 내서 그게 된다면은 또 다음 뭐 실험의 제안으로서 그렇죠. 선정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물론 제안하실 수 저 있어요. 그럼요. 네, 그걸 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중간 공유회 때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이게 뭐 도서관의 운영 이외에도 돌봄까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셨었으니까 네, 저희는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얘기해보고 시도도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팀에서도 할 수 있고. 문제를 지금 아파트 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녹색장터도 되게 활동 많이 하시는 곳 아닌가요? 네. 이게 놓치 담기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좀 네, 어떠세요? 입주자들에서 여기는 뭐 적극적으로 그렇죠. 찾아드리고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금년에 우리 여기 지금 신생단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입주한 지 이제 많이 1년 됐어요. 근데 금년 그러니까 뭐 이제 입주하자마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면서 올해 그쵸 올해 성과가 엄청 좋았죠. 네. 그럼요. 춘천 시내 뭐 여러 개 단지에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선정돼갖고 뭐 나가서 이제 설명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효과가 좋았어요. 시청 대회실에서 발표하기로 있어서 네. 좋은 사례로. 분위기가 이게 한참 좋을 때. 원래 입주단 분위기 지는 좋을 때. 분위기 안 좋아요. 원래 우리가 입주단 지는 이해가 이게 이제 하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들 이사 오는데 이 집이라는 게 내 전 재산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입주단지는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다들 입주민들이. 그래서 그게 안정되려면 한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그 입주민분들이 어떤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빨리 안정이 되고 굉장히 이제 정착, 오래된 아파트 같은 그런 약간 정착 단계 뭐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활성화나 뭐 어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도 뭐 이제 그 이때의 요구에 맞춰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 1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해였고 굉장히 또 춘천 시내 아파트의 그 어떤 상황들을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이죠. 입주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워낙 또 두 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네.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냥 능력이라기보다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 공간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좀 작게라도 해보는 것들을 좀 차근차근 우리가 뭐 처음부터 꼭 이렇게 완벽하게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민분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주민분들의 필요를 담아내는 도서관을 다 아십니다. 저희 어설픔을 다 아십니다. 다 보셔가지고 처음부터. 개관식부터 갔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아세요. 아니 그럼. 회장님 봤는데 개관식 때 너무 허접하네. 아 저렇게 대놓고. 왜냐하면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다양하게 아파트 뭐 앞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좀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여기 지하에다가 너무 보기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서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뭐 관장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어릴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이 아파트는 이렇게 관장님 같은 이렇게 좋은 분이 여기 사시는 게 입주민들 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우리 간 집에 이사 오세요. 저도 지금 그 얘기가 떠났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은 관장님 우리 아파트한테 드릴게 오세요. 실제로 여기 이사 오라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입주할 때 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사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죠. 어머. 네. 그냥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서 싹 뜯어고치고 들어갔어요. 아. 원래는 이쪽으로 올라고 했는데 산업 현대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우리한테 좀 아쉽네요. 이쪽으로 오셨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내가 도서관이 필요한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이리로 오세요. 또 새로운 역사를 쓰니까 하네요. 당장도 근데 여기 그 책이 들어오고 여기 보니까 시설 이 공간이 쓸 다 수 있고 있어요. 그리고 서가 박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책상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작게라도 한다고 하면 내년 초에 바로 뭔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하려고. 말공도 지원 사업들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뭐좀 자원들 연계할 수 있는 거 좀 고민해가지고 여기 전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도서관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은 그거 마을공동 지원 사업으로 다 넣었어요. 아. 강원도 사업 저희 때는 추천시 사업이 없어가지고 네네. 도사업 선정돼가지고 프로그램을 걸로 다.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막 두 번째 해에는 원래 3년짜리인데 2년짜리로 바뀐 거예요. 줄이면서 법이 쫙 바뀌었거든요. 추천시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한 해는 2천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중단하십니다. 그게 감사비가 2시간 8만 원인데 그걸 2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걸로 다 돌렸어요. 이해해요, 이해. 이해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참여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면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 참여하고 적극 도움을 되도록 이렇게 할게요.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운동이 아주 메인 파트너.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이제 여기 이제 도서관 생기면 후탕도에는 그렇게 하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도 도서관 2개인데 둘이서 연합해가지고 돌봄사업도 하고 서울에 공부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희랑도 이제 여기 딱 생기면 그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저희도 막 감사하죠. 아니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는 여기 오도 LH 주민분들과 이야기의 주제로서 좀 던져보고 자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다음 스텝으로 되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좀 내용을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더 의견 나누시고 싶으신 것들 있으시면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다. 아니 진짜 기대하는 눈을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선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캠핑으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으셔갖고 내년 초반에 이제 대관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좀 더 미국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이사 오시네요. 모두가 이렇게 이사로. 여기에 저희 아파트에도 많이 이사 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1인 중에 한 명 가고 싶다. 저는 생활권이
거기 도서관 또 어린이집에서 일하거든요. 어린이집 교회도 거기 있거든요. 그게 거기 있어요. 이렇게 아. 서밀로 이사 올라가다가 먼 거리는 아닌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바쁘게 막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그래도 우리 단지 안에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 도서관에 경험이 있으신데 우리 우도 LH 오신 요 분들을 조금 수색해서 같이 좀 해보시고,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서비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들이 이미 익숙하시잖아요, 또 주민분들께서. 그 운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없죠. 아, 그렇군요. 그분들은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다면 자주 방문하시는 걸로. 일단 관장님은 하실만한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돼요. 오. 일단 한 분이 딱 기준을 잡아주시면. 그 있으셔갖고 그분을 이제 중심적으로 해갖고 우리 분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 인터넷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하고 여기 어떻게 좀 손을 좀뭐 비품도 구입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실 분들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하신다기보다 관심 있으신 분들 했더니 몇 분들이 같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봐야죠. 네. 저희도 아무튼 시작하시게 될 때 도와드리지만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이 도서관에서 그냥 단지 책 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실험하셨듯이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도 줄이고 또 아이들 스스로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시도되고 또 그 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돌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좀 이것이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례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도울 수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많거든요. 방도 지금 맞아요. 네 개지. 방이 4개예요. 방이 네 개는 농협에서 그 홍보하는 그 문구에 보니까 함께라는 뜻의 그 가치라는 단어 있죠. 그 가치의 가치 뭐 이런 네. 문구가 있더군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앞서서 이런 그 작은 도서관 운영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실험 또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 그리고 후발주자인 여기 우도 LH 단지랑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끌어주고 밀고 같이 앞으로도 진행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여기 개관식 때 올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상상이 들면서 대권 딱 들고 저희가 이제 성명을 네. 김정식. 그럼 오늘 이제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내용은 잘 정리를 해서 센터 홈페이지랑 센터에도 전시하고 나중에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혹시 이거 보셨나요? 저희 이제 실험 활동 기록했었던 것들이고 좀 이 뿜마루 도서관에 했었던 실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랑 그때 영상, 이번 영상 이미지라고 QR코드에 찍은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입주민분들 그 뭐 회의나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각 팀별로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을 원래는 좀 크게 할 생각이라서 여분으로 많이 제작을 한 상태라 회의 때나 아니면 분별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몇 건 놓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몇 건 정도 놓고 가면 저희 지금 155회. 아, 네. 저희가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도 드리고 롯데캐스트도 드리고 요 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보내드리고 이럴 용도긴 해서 넉넉히 부수는 있거든요.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거를 파일로 받으시면 그럼요.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올해도 이제 책을 만들 거예요. 저 도서관 1년 사업에 대한 책을 거기다가 제가 원래 타이핑해서 누라 그랬는데 그냥 요즘 저 같아서 혹시 파일로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럼 저희 여기 롯데캐스트 거는 가지고 온 거 다 드리고 가면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춘천방송 총국 생방송 오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5시 5분부터
강원도의 오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이모저모 손영주 리포터가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셜 리빙 랩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던데 다 영어예요. 이거 뭔가요? 네,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소셜 리빙 랩 C입니다. 이게 제목은 좀 어렵지만 네. 일상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 방안을 기획하고 또 실험까지 해보는 건데요. 지역사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이제 춘천 시민의 실험 과정으로 이제 이뤄지는데 지원해주는 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름을 조금 더 쉽게 지으면 좋겠다 싶어요. 요즘 다 영어더라고요. 소셜, 사회적인 리빙, 거주, 생활, 랩, 실험이다. 네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건 지역사회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과정인데 네. 이게 뭐 올해 시작된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을 국비 지원을 받는데요. 문제 발견, 정의, 해결 과정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거버넌스형과 커뮤니티형, 이것도 영어네요. 네, 공모를 받았는데요. 정부형과 네. 지역사회형. 네. 총 6가지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저희 라디오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이 식당 운영, 네네. 그리고 미혼모의 마음 살리는 밥상, 또 출근길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등 6가지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단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수미 매니저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연결 일상의 변화를 꿈꾸며 센터에서 해왔던 이전에 이제 18년도부터 했던 리빙랩 지원과는 좀 차별점을 두었는데요. 거버넌스형이랑 커뮤니티형 이렇게 모집 단위를 나눴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형은 장애, 공원처럼 그동안 리빙랩을 통해서 제한되지 않았던 사각지대 주제와 20년에 저희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소소한 동네연구 사업을 통해 춘천시와 공동정책 협약을 맺은 청년, 먹거리, 도서관 주제들로 한정하여가지고 이제 시민, 행정, 학교, 기업과 같이 연결망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방식으로 거버넌스형을 한번 해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문제를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해보는 커뮤니티형 이렇게 나눠서 팀을 선발해서 관련 주제의 활동들이 더욱더 지역에서 춘천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던 것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개의 모집 단위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특히 지역 내 기관 단체들과 협약을 진행해서 좀 구체적인 성과도 만들어냈다고 예. 합니다. 자, 앞서 제시된 6가지 프로젝트 중에 2가지 실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모두의 소통을 위한 쉬운 소통판을 제작한 팀이 또 있죠. 네, 팀명이 나빌레라인데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팀명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북캠핑도 아주 인기였다죠. 네, 아이들의 지식 놀이터이자 꿈이 자라는 도서관이지만 요즘 아이들이 더 바쁘다고 하는데요. 도서관까지 굳이 찾아오는 아이들도 적어졌고 특히 코로나19로 이동도 맞아요. 쉽지 않아졌어요.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잘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접근성이더라고요. 사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마을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처 도서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도서관이 먼저 아이들을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북캠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도서관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캠핑을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책을 읽는 프로그램인데요. 산홍동 꿈마루 도서관에서 여기에 예. 도전을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도서관이 안 반가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동 도서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네, 저도 이 이동도서관 본 기억이 나는데 버스에 책을 실어서 네네. 아파트 단지나 이제 복지회관 찾아가는 게 대표적이죠. 근데 이게 실적 감소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서 2020년 대출 건수가 50%나 줄어들었고 이용자 수도 반 이상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맡은 산홍동 꿈마루 도서관도 역시 방문객 대부분이 아파트 주민인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네. 재미있는 북캠핑을 만들어 봤는데요. 기존 이동 도서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루에 한 곳만 방문을 하고요. 별도의 열람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캠핑 분위기가 나도록 현장을 꾸몄습니다. 실제로 캠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했군요. 네, 맞습니다. 김동윤 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뭐 2년 동안 도서관을 못 갔다라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주민들은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아이하고 이제 뭐 20분, 30분 넘게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또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도서관을 자주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날씨가 추울 때도 있었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나와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 이용하고 싶은 이런 열망들이 되게 크다라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열람 데코를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하면 사람들이 도서관에 많이 온다. 그리고 찾아가면 사람들이 도서관을 더 자주 온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이 북캠핑을 통해서 저희가 봤던 가능성 중에 하나가 공동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하나 확인했거든요. 북캠핑을 했었던 장소가 두 군데인데 한 곳에서는 북캠핑 끝나고 나서 그 입대 회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그 아파트에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캠핑이 유행인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네, 책을 보러 오고 싶게 만들자, 인테리어를 좀 해보자라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새로운 체험 독서를 재밌어 했고 야외 놀이터로도 손색이 없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북캠핑장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과 또 방문 기록이 필요했고 그렇군요. 매번 책을 소독하고 또 네네. 관리하는 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이 북캠핑 프로그램을 해본 이후에 네. 반응이 워낙 좋아서 실제로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한 마을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북캠핑이 이뤄졌던 두 곳 중에서 한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만들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취재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아파트 300세대 이상에서는 아파트마다 문고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한다고 해요. 진짜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문고가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요. 못 봤어요. 네, 춘천에서 160개 아파트 중에 이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이 16개밖에 없었습니다. 10%. 네, 이 이유는 문고 자리를 만들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실험을 통해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발견하게 된 것이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내년에도 크고 작은 마을들의 실험들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수미 매니저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춘천소셜 리빙랩은 문제 발견, 문제 정의, 문제 해결 과정의 순으로 진행돼서 누군가에게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리빙랩을 하신 분들은 또 다음 단계에 대한 갈증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내년 2022년에는 춘천소셜 리빙랩을 포함해서 일상 관찰가 사업, 이게 어떤 거냐면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쉬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부터 혹은 리빙랩처럼 지역 안에서 문제 해결 경험을 가지신 시민분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비영리 활동을 해보시는 그런 활동을 지원해드리면 어떨까 저희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12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어서 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 활동 생태계 구축을 이제 다양하게 한번 활동을 해볼 예정이라서 저희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진행되는 내년 사업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프로젝트 외에도 다른 사업들 역시 전문 단체 조직들과 협업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꾸준히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2년에 비영리 활동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이게 스타트업 모집이 내일까지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또 내년 사업들도 곧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6팀의 결과 공유회와 활동 모습이 그 춘천사회혁신센터 1층에 전시가 돼 있거든요. 혹시 활약상 궁금하신 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소셜 리빙랩 관련 소식들 들어봤습니다. 손영주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춘천방송 총국에서 보내드리는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은을 듣고 계십니다.